내 돈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데 국가가 나를 감시 대상으로 찍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이건 공상과학소설이나 독재국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증권사 앱을 켰는데 귀하는 유의 환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어 외화 환전이 제한됩니다라는 알림톡이 와 있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내 지갑 속의 자유, 그리고 우리 자산의 마지막 보루인 환전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처한 이 황당하고도 위험한 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한 장의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날아온 알림이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자산으로 해외 주식을 사거나 환테크를 하려고 환전을 시도했는데 시스템이 이를 주의 관찰 대상으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세금을 체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돈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려 했을 뿐인데 국가와 금융 시스템이 나를 잠재적 범죄자나 시장 교란자로 취급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일개의 증권사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중은행 외환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이른바 자제령을 내렸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겉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크니까 개인이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트래블 카드나 환전 우대 이벤트를 줄이라는 겁니다. 즉, 국민들이 달러를 싸고 편하게 바꾸는 길을 정부가 직접 막아서고 있다는 뜻이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수수료 없이 결제된다고 광고하던 카드들이 갑자기 혜택을 줄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도 예전만큼 환전 우대를 안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달러를 사 모으는 게 눈엣가시 같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이 달러를 사면 살수록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니까 아예 그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걸 두고 금융권에서는 저인망식 환율 관리라고 부릅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그물을 훑어서 단 한 마리의 달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죠. 실제로 수치를 보면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대 은행의 하루 평균 달러 환전액이 2,2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평균보다 무려 2배 넘게 폭증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환율 안정됐다, 걱정 말아라고 떠들어대도 영리한 국민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원화 들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일단 달러로 바꿔놓자. 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이걸 투기라고 부르고 싶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서늘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르면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은 마케팅 자재 수준이지만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혹시 환전 허가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 돈 주고 내 집 사는데 국가의 허락이 필요한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부동산도 허가받아야 하는데 외화 유출이 심각해지면 환전이라고 허가제로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정부는 이미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출범했습니다. 국정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이 모두 합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칙이나 역외탈세를 잡겠다는 거지만 사실상 개인의 모든 달러 흐름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입니다.
고환율을 틈타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 하거나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죠. 환전 많이 하면 감시당한다 라는 메시지를 온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고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IMF는 한국의 달러 자산 환노출 규모가 외환시장 거래량 대비 2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쉽게 비유하자면 욕조에 물은 엄청나게 가득 차 있는데 배수구는 아주 좁은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충격이 와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러를 빼내려고 하면 우리 외환시장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대만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처럼 기초체력이 튼튼한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기관들은 정부의 압박 때문에 억지로 달러를 팔거나 해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정반대로 달러를 향해 달리고 있죠. 국가와 개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줄을 당기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이니 자제령이니 하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거고요. 정말 비극적인 건 원화를 쓰레기로 만든 주범들이 누군지는 쏙 빼놓고 그저 살 길 찾겠다고 달러를 찾는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전은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닙니다. 내 자산을 안전한 곳에 보관할 권리, 즉 재산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환율 방어라는 명목으로 이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어디가 될까요? 여행 가려고 환전하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자녀 유학 자금 보내는 것도 의심받아야 하는 세상,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원화를 쓰레기로 만든 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정부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환전하지 마, 지켜보고 있어 라고 협박할 뿐이죠. 이제 우리는 환율 숫자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환전의 자유 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쏟아붓는 것보다 개인들의 손발을 묶는 게 훨씬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제한, 외화 송금 제한, 가상자산 출금 제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달러 100불을 바꿀 때도 어디에 쓸 건지 증명해 보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설마 나한테까지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시작됐구나 라고 느끼시나요? 메리츠 증권의 그 알림톡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던져진 마지막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 분위기.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선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상징이었던 환전마저 통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달러를 더 많이 사두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에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분명한 건 한 번 빼앗긴 자유는 다시 되찾기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세무사의 퇴근길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지갑 속의 가치는 어느 순간 한 줌의 가루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